자, 오늘은요, 아이고, 중학교 3학년 이제 화학변화의 규칙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요 화학변화의 규칙성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사실 1학기 때 앞에서 살짝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고, 크게 뭐 더 저기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쉬워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즈에가 주장한 법칙인데요. 자, 뭐냐면 반응하기 전 물질의 총 질량이나 반응한 후 물질의 총 질량이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써드리면 뭐냐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반응하기 전과 후 질량이 변하지 않고 뭐 하더라? 일정하더라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 자, 왜 질량이 보존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나 수가 어떠니까? 일정하니까. 안 변하니까. 자, 그래서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요, 우선 첫 번째, 혼합물, 즉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소금의 양이 10g이었고요. 물의 양이 100g이었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양은 몇 g이 돼요? 110g이 되죠. 즉, 반응하기 전에 물질의 총 질량이나 반응한 후에 물질의 질량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화합물.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역시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자,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죠. 이때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이 1g이고 산소의 질량이 8g이라면 만들어지는 물의 질량은 몇 g? 9g이 되겠죠. 즉 반응하기 전에 물질의 총 질량이나 반응한 후에 물질의 총 질량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앙금 생성 반응. 자,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 뭐예요? 몇몇 애들이 결합해서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깔아앉죠. 그러니까 날아가거나 하는 애들이 없어요. 즉, 자,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에 앙금이 깔아앉죠. 즉, 뭐가 날아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반응 전후 질량이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즉,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연소 반응과 질량 보존. 연소라는 게 뭐였어요?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며 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양초나 나무, 종이가 연소될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양초나 나무, 종이를 연소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자, 근데요, 태우는 거니까 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생나무를 태웠을 때 남는 재랑 태우기 전에 나무랑 질량을 비교해 보면 남아있는 재가 더 가벼워요. 그죠? 가볍지만, 자, 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서 가볍지만 대신에 저 날아가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질량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 전 양초나 나무나 종이의 질량이나 반응 후 남아있는 재랑 날아가는 물이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한 거 질량이나 어떻더라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질량이 줄어들지만 그 날아가는 애들까지도 다 더해버리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연소 반응에서도 어떻게 되더라? 질량이 보존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속의 연소. 금속을 연소시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이 금속을 연소시키면,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화 금속이 만들어져요. 즉, 이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랑 결합하니까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질량이 증가해요. 하지만 이때 반응하기 전에 금속과 산소의 질량이나 반응한 후에 생성되는 산화금속의 질량이나 어떻더라? 똑같더라. 즉 금속을 연소시켜도 질량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존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세 번째. 여러 가지가 있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석회암에다가 염산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에다가 이산화망간을 넣으면 산소 기체가 나와요.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발생한 기체가 어떻게 돼요? 자, 열려있어요. 뚜껑이 따여있어요. 뚜껑이 열려있으니까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자,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질량이 감소하게 돼. 날아가 버리니까. 대신에, 자. 두 번째. 밀폐된 용기. 그러니까 뚜껑을 꽉 닫아버린 거예요. 뚜껑을 꽉 닫아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죠.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니까 뚜껑을 꽉 닫아놔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 전후 질량이 보존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요 별거 없어요. 질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왜냐면 나무 태우면 질량 줄어들잖아요. 질량 보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나무를 태우면 질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나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성분이나 아니면 탄소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물 내지는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나 물의 질량까지 다 더해보면 어떻더라? 질량이 똑같더라. 그죠? 다음에 금속을 연소시키면 금속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금속이 만들어지면서 이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해요. 하지만 반응하기 전에 금속과 산소의 질량이나 반응한 후에 만들어지는 산화금속의 질량이나 질량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즉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니까 그냥 머리가 너무 아프다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하기 전이나 후나 질량은 변하면 안 돼요. 그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다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할 겁니다. 이 일정성분비의 법칙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반응하는 비율이에요. 반응하는 비율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안 외워두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가끔, 외워야지만 풀 수 있게 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풀 수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들어드리긴 할 건데, 문제를 보면 풀 수 있지만, 비율을 외워두시면 금방금방 더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귀찮으셔도 다음 시간에 할 일정성분비의 법칙에서는 비율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